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준관리규약 고르셨나요? 이제 표준관리규약을 고르셨으면은 여러분의 관리단의 특성에 맞는 규약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의 집합건물 이름을 규약에다 새겨 넣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표준 관리 규약을 열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관리위원회가 있는 단독형 공동주택의 표준 규약을 한번 참고해서 단독형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 규약을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셔도 되겠죠. 관리위원회가 있는 단독형 공동주택에 관한 표준관리규약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처음에 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표준관리규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활용 방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차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만드는 거니까 이 내용들은 다 삭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목차도 여기서 조문이 뭐 빠지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문 내용들은 만약에 뭐 9조의 내용이 법령에 따른 규약의 보충의 내용이 삭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삭제라고 기재하면 되겠죠. 삭제라고 기재되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넘버들은 여러분이 표준 규약안을 만드신 다음에 각 이제 그 해당 페이지에 맞게 수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정한 내용들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표지 부분은 이렇게 서울 집합건물의 관리 규약을 만든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서울 집합건물 관리 규약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 제정되었는지 2025년 9월 날짜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이 표준 관리 규약을 만들었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목차 부분은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련의 번호들 요거를 이제 그 실제 페이지와 일치하게 나중에 수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지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당 집합 건물의 관리 규약이다라고 하는 점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시면은 이게 표준 규약의 내용입니다. 여기 위에 부분은 표준 규약의 내용인데요. 표준 규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4개가 있고 집합 건물의 이름을 기재하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무슨 집합 건물 이걸 서울 집합 건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1조에는 이 집합 건물 이 규약은 어디에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서울특별시 어디구 이제 어느 구에 위치한 구가 되겠죠. 구에 위치한 집합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의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 내용들을 이렇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2길 15 서울 집합 건물의 건물과 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각 해당 규약에 이제 해당 관리단의 주소지를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서울 집합 건물의 건물과 대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약에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30조에는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규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4항에 보면은 몇 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개 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서 이제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 이상의 공사를 공개 경쟁 입찰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 관리단의 사정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1항의 계획서에 따라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개 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서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 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 뭐 관리단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꼭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 뭐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모든 경우에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제 만약에 그 공사 발주를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공사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 뭐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체결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사항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얼마 이상의 금액의 공사인 경우에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기재해 두셔야 됩니다. 자, 31조에는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 많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해야 되고, 그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혹시 뭐 더 규정할 사항이 있으면은 8호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8호에 별도로 뭐 규정할 내용이 없다면은 그냥 8호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이제 8호를 삭제하고 7호까지만 있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뭐 권리 변동 있는 리모델링이 조만간 이루어질 거여서 규약에 그 내용을 집어넣고 싶으시다면은 요 8호 이하의 더 자세한 내용을 의안 안건에 어떻게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위탁관리의 체결에 관한 38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 해야 된다. 이 얼마 이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도급대금, 용역대금이 얼마 이상이거나 뭐 이제 용업대금이 3억 원 이상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각 관리단의 사정에 맞게 금액 기준을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2항의 내용을 꼭 공개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그 첫 번째 안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넣어서 월 3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 계약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금액만 딱 넣어서 이제 2항을 규정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다시 또 2항 같은 경우에는 원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제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은 이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제한 경쟁 입찰 방식은 일정한 이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공개 경쟁 입찰, 이제 경쟁 입찰이 되겠죠. 그래서 공개 경쟁 입찰로 할 건지 또는 제한 경쟁 입찰로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이제 규정을 넣으시면 되고요. 또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입찰 방식을 하게 되면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 규모가 작은 데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 제1항의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러면은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얻게 되면은 별도로 이제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으로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죠. 만약에 이제 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까지 가지 않고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1항의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3항과 4항으로 가게 되면은 입찰 방식이 아닌 그냥 수의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사안 같은 걸로 가게 되면은 별도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좀 더 손쉽게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요 1, 2, 3, 4안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이 밖의 방법으로 각 관리단의 사정에 맞게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2항에서 규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규약 만들기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각 규약의 내용들을 어떻게 보충해 넣어야 되는지, 또는 각 규약의 내용에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 대안에 맞는,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대안을 만들어서 해당 조문에 넣어서 각 관리단이 조금 수월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